윤석열 정부가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로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단국의 당사자이자 북핵으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국가임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임이사국들에게 할 말을 하는 한반도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백회로 느껴집니다. 앞선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중국의 리창 총리와 별도 회담에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했는데 이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란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킴으로써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국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외교적 무리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굴욕 외교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한 외교를 보며 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당한 트집잡기와 폄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당당한 외교와 가시적인 성과로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오염 처리수 국제 여론전을 시도하며 국가망신 프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여당 중에서 누가 더 국익을 높이고 국격을 챙기기에 합당한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가 드러나면서 대선 공작의 실체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도적인 허위 보도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어제 뉴스타파는 결백하다는 듯이 72분 분량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거꾸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 공작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선 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담한 범죄자들은 누가 됐든 단죄해야 합니다. 이는 진영 간의 정쟁이나 유불리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국민 주권 도둑들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임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이러한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선 공작 전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가감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우리 당 태영호 의원이 대정부 질문 중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빨갱이, 부역자, 쓰레기 등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고성과 막말이야 우리 국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부끄러운 단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태영호 의원의 질의 내용과 막말의 수위를 생각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질의는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인권재단 추천 이사를 7년째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질의의 발건에 막말과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 의원의 의정활동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그 심기를 거스를까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거부해온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유주의 신념을 가진 태영호 의원에게 빨갱이란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또한 다른 심한 표현들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혹여 이러한 말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출신 주민들의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수협 중앙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행사를 개최합니다. 괴담 선동으로 증폭된 우리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진실은 이미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4월 14일 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우리 측 전문가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해양 환경 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여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 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습니다.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것과 기조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결위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지 않고 제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이른바 허풍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보면 볼수록 가짜뉴스 대선 공작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였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혼자 힘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와 운명 공동체였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대장동서 이재명은 지워라. 견뎌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감옥 나간다고 했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신의 문제가 3개월이면 해결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확실히 믿는 구석이 없으면 선뜻 내뱉을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오히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세세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라디오에서 밑밥 뿌리고 여당 인사에까지 판까지 깔아주며 상상 속 커피를 확산시켰습니다. 정치적 배후가 없이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산의 삼각공작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무편집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발뺌하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특별수사팀을 수사한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배우를 비롯해서 범죄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선거 공작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오늘 발족하는 진상조사단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우리 당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의회 전당에서 인신공격 테러를 당했습니다.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탈북해서 동료 의원까지 된 사람에게 북한 당국이 탈북민을 향해 지칭하는 그 말을 쓴다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태용호 의원의 요구처럼 막말로 인신공격한 당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